우리나라 중소기업 노동 생산성은 대기업의 30% 수준으로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칩니다. 중견기업이 되려고 해도 저리의 금융지원과 각종 세액 공제가 곧바로 사라지는데요. 이런 이유로 매년 중견기업이 된 중소기업은 100곳이 채 안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 5년 뒤까지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구개발과 투자세액 공제, 고용세액 공제 등이 대표적인데요. 기존 3년에서 2년 늘어난 건데 상장 기업은 최대 7년까지 혜택을 받습니다. 정책금융 의존도를 낮추고 IPO를 통한 자금 조달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매년 유망기업 100곳을 선정해 3년간 밀착 관리도 하게 됩니다. 전직 기업인 등 전담 전문가를 붙이고 정부 지원 사업에선 우대를 해줍니다. 내년에는 신사업 진출을 돕기 위한 M&A 전담센터도 설립합니다. 여기에 금융지원도 강화되는데요. 정책금융을 이용하던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과 펀드를 연계해 지원합니다. 첨단산업 몸집을 키우는데 5천억 원의 신규 보증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등 일정 수준 증가율을 넘으면 가업 상속 공제를 주는 방안도 검토되는데요. 정부는 하반기 시행령 개정에 나설 계획인데 이를 통해 연간 100곳 넘는 기업이 중견기업군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유 생산비는 전년 대비 4.9% 상승했습니다. 낙농가 사료비와 노동비 등이 오른 영향인데요. 낙농가는 원유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올해 가격 협상 범위는 리터당 최대 26원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생산비 상승분뿐만 아니라 우유에 대한 수요 등 시장 상황도 반영하기 때문에 협상 결과에 따라서 원유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년 원유값 인상폭을 두고 낙농가와 줄다리기를 하는 육아공업계는 국산 우유를 찾는 소비자가 줄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저출산, 고령화 여파의 육아공 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지난 3년간 우유값은 매년 인상되었는데요. 우유 수요 감소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워 낙농가와의 가격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원유값을 올릴지 결정하는 첫 협상 회의는 11일 열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엄중한 물가 상황을 감안해 생산자, 유업체 협력을 통해 원유 기본 가격을 동결하거나 최소 수준에 인상하도록 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챗GPT 등장과 함께 미래 핵심 기술로 떠오른 생성형 AI. 하지만 생성형 AI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면서 AI 기업들의 실적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AI는 기술 개발은 물론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 구매 등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한 편입니다. 시장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꾸준히 투자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데요. AI 기업들이 적자를 감내하고 투자를 이어가는 이유입니다. 한 소프트 기업을 예로 들면 2021년만 해도 AI 개발과 인프라 구축 비용을 포함한 전체 영업 비용이 795억 원이었으나 매년 비용이 늘면서 지난해에는 1,000억 원을 넘겼습니다. 3년 전 101억 원에 달했던 영업이익은 2022년 적자 57억 원으로 돌아섰고 마이너스 규모는 지난해 89억 원으로 더 확대됐습니다. 올해도 생성형 AI는 다양한 산업에서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적자를 지속 중인 AI 업계가 긴 암흑기를 지나 언제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